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바다낚시교실 김문수입니다. 김문수의 낚시 초보 강좌, 오늘이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채비 응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간을 가져보겠는데요. 일지낚시에서 반유동 낚시와 전유동 낚시의 모든 채비는 그 기본적인 틀을 두고 어떻게 재구성하여 사용하는지 그 숙제를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낚시의 모든 채비는 자신이, 그러니까 사용자가 낚시를 하고자 하는 현장에 가서 현장을 보고 그 현장에 맞게끔 적절하게 재구성하여 사용하는 것이 그 원칙이라 할 수 있는데, 때로는 또 그 원칙론을 탈피해서 자기 개성대로 제 나름대로 소신껏 채비를 만들고 그 채비를 가지고 현장에 적응시키는, 그러니까 채비 현장 적응 방법이 또 있거든요. 그것은 어느 정도 꾼이 돼야 돼요. 실력이 붙고 베테랑이라는 소리가 들어야 명필이 붓갈이나 이런 말이 있듯이 아무 채비를 아무렇게 해도 아무 현장에서 이렇게 낚시를 할 수 있는 그런 테크닉이 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제 초보, 막히 배우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조금 배제하고 일단 기본적인 틀을 두고 그 기본적인 틀에서 어떻게 재구성을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일까라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비 응용은 세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하는데요. 제가 적어볼게요. 첫째, 채비의 응용에서 첫째는 우리가 어신지와 수중지를 줄 수 있죠. 어신지와 수중지.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원줄과 목줄. 그리고 중요한 세 번째가 채비에 무게를 줄 수 있는 봉돌. 봉돌과 낚시 바늘의 크기, 낚시 바늘.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큰 비중을 둡니다. 왜 이렇게 채비가 제각기 만들어져야 하는가? 바다낚시는 조용한 민물낚시와 달리 항상 수시로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민물낚시는 정적이고 바다낚시는 동적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정적과 동적, 중요한 말입니다. 정적, 그렇죠. 정적과 동적. 제가 한문을 잘 못 씁니다. 못 쓰는데 한문으로 써야만이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씁니다. 왜 정적과 동적이라 그러냐 그러면 민물낚시는 고요하지 않습니까? 조류의 흐름도 없고 그래서 파도의 일렁임도 없고 그냥 조용한 그대로 해서 낚시가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정적이라 그럽니다. 정적이라 그러고, 바다는 어떻습니까? 바다는 수시로 바람이 불거나 조류가 빠르게 흘러가거나 또는 천천히 흘러가거나 또 파도가 높이 일렁일 때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호수처럼 잔잔할 때도 있고 항상 수시로 기상에 따라서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동적이라고 그러는데, 정적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조용하니까 기본적인 틀, 그러니까 기본적인 채비, 정석대로 채비를 만들어서 그대로 적용시키면 물고기의 입질을 받을 수가 있어요. 붕어의 입질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또 그렇지도 않을 거예요. 요즘은 또 내림 낚시니 중식 낚시니 해서 기교가 있는데, 옛날에 우리가 하던 올림 낚시, 붕어, 바닥척을 노리는 붕어 낚시에는 그대로 정적인 채비가 적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다 낚시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현장에 도착해서 상황을 보고 이런 조건에서 나는 어신지를
무엇을 어떤 것을 사용해야 될지, 또는 수증질을 어떤 것을 사용해야 될지, 또는 원주를 몇 도로 사용해야 될지, 프루팅 타입을 사용할지, 물에 뜨는 것을 사용할지, 가라앉는 것을 사용할지, 또 목줄은 몇 도로 사용해야 될지, 또 내지는 몇 미터의 길이의 목줄을 사용해야 될지, 그리고 또 봉돌은 어느 것을 사용해야 될지, 낚시바늘은 어느 것이 적당하지, 이런 것을 계속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상황을 보고 적절하다 싶으면 자기 소신껏 거기에 맞춰서 자기 생각에,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맞춰서 낚시를, 채비를 구성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 그러면요, 바로 어신지와 수중지가 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모양의 어신지를 사용할 것인지, 또 내지는 어떤 모양의 수중지를 사용해야 될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마음에 드는 찌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선적으로 선택해서 이런 낚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 낚시를 배우기 위해서 낚시 가게에 들러서 사장님에게 찌와 수중지 이렇게 처음 낚시를 하는데 제가 구입을 하고 싶습니다. 이러면요, 이런 스타일 이렇게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찌를 가지고 낚시를 갑니다. 낚시를 가게 되면 그 찌가 다행스럽게 현장 조건과 거의 맞아 들어가는 찌라 그러면요, 그런 대로 입질도 시원하고 아주 기능이 좋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 찌가 그 현장 상황과 맞지 않는 그런 형태의 어신지라 그러면요, 큰 오류가 발생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저 옆에 사람은 입질을 하니까 찌가 쫙 들어가는데 내 찌는 왜 안 들어가지? 왜 내 찌는 까짝까짝까짝 하고 말지? 내 찌는 왜 들어가다 말지? 나는 왜 그렇지? 이런 의문이 안 들 수가 없거든요. 그것은 찌의 기능적 특성을 모르고 사용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저에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는데요. 선생님, 저는 어신이 입질이 깔짝깔짝깔짝 하는데 고기가 없어요. 미끼가 없어요. 시원한 입질이 없어요. 또 내지는 저는 입질도 없었는데 왜 입질이 없을까 하고 이래 들어 올려보면 놀래기가 물려가 있었어요. 왜 그래요? 이런 질문을 종종 듣거든요. 그렇듯 시중에 가면, 그러니까 낚시 가게에 가면 수많은 각양각색의 찌들이 이렇게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엄청 많아요. 종류도 엄청 많습니다. 모양도 가지각색이에요. 그런 찌들이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 거예요. 분명히 반드시 그냥 만들어지지는 않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저도 찌를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리는데, 개발자는, 그러니까 찌를 하나 만드는 사람은 이 찌가 어디에 제공할 것이다, 어디에서 사용하면 좋을 것이다 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어디에서 내가 낚시를 가니까 이런 모양의 찌가 필요로 하는데 그런 찌를 한번 만들어 이곳에서 이런 조건에서 사용해 봐야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모양의 형태의 찌를 만듭니다. 물론 수십 번 이렇게 반복해서 시행착오를 하겠죠. 그래서 결국 하나를 완성시키게 되면 테스트를 해보고 이런 상황에서 이 찌가 정말 잘 됐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 그 제품을 양성화해서 시중에 내놓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요, 이 찌는 홍길동이가 만들었다. 만약에 이렇게 생긴 찌를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찌 매뉴얼에 이렇게 적습니다. 이 찌는 파도가 높고 조류가 빠른 곳에서 사용하는 찌입니다. 내지는 이 찌는 포말 지역에서 아주 특별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이렇게 써놓게 되면 구입하는 사람이 그렇구나 이렇게 읽어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요즘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사용자는 그냥 모양만 보고 이것이 정말 예쁘게 생겼구나 라고 이렇게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현장에 적용시키다 보게 되면요, 어떻겠습니까?
조건에 안 맞는 거죠. 그렇게 찌에 대한 얘기는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신지와 수증지 첫 번째, 어신지와 수증지. 그리고 어신지의 행태별 기능과 특성. 그리고 두 번째, 역시 수증지의 행태별 기능과 특성.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이니까 여태껏 낚시를 해오시는 분들도 참고 삼아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신지의 행태별 기능과 특성. 이 어신지를 하는 것은요, 물고기가 입질을 하게 되면 쑥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물고기의 무릎 여부를 알려주는 그런 지를 어신지라 그래요. 어신지. 어신지의 행태별 기능과 특성. 형태, 모양에 따라 가지고 있는 기능과 특성. 생소하시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건데, 무슨 지에 모양에 따라 기능이 있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들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고요. 그 어신지의 행태별 기능과 특성을 우리가 파고들어 본다 그러면요, 첫 번째, 삼각형 모양의 삼각구조. 먼저 삼각형 모양의 어신지를 들 수 있고요. 두 번째, 거꾸로 삼각형, 역삼각형이죠. 역삼각형의 어신지. 역삼각형 모양의 어신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삼각형 모양의 어신지. 그리고 세 번째, 마른 목골. 이렇게 생긴 것을 우리가 마름모라 그러죠. 마른 목골, 형태의 어신지. 그리고 네 번째, 그렇죠, 둥근형이에요. 둥근 계란형 모양의 어신지. 이렇게 네 가지가 어신지의 기본적인 틀이라는 거죠. 기본적인 모양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틀. 모든 지가 이런 그 삼각형 혹은 역삼각형, 마름모, 그리고 둥근 계란형, 이런 모양에서 다 제각기 나름대로 모양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삼각형 혹은 역삼각형, 마름모형, 계란형, 여기서 변형되어 가는 그런 지 모든 형태마다 제각기 다 기능이 있고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번 시간에 여러분에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야 소신껏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각형 모양의 어신지. 삼각형 모양의 어신지. 그림 나갑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또 밤톨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돼 있고, 요 위에 빨갛게 이렇게. 요게 요만큼 물에 띄워라라는 지에 표시를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부력 표시를 해놓습니다. 오비 혹은 이비. 이런 지는 이만큼 물에 띄워도 가능합니다.
이 찌의 기능적 특성, 이 찌의 특성은 어떤 것인가? 이런 찌는요, 거의 물건을 띄울 수 있는 부력이 거의 절반 이상, 그러니까 약 한 70% 이상이 아래로 치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부 평창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정도 물에 잠기게 되면 거의 물을 받는 저항 개수가 없게 됩니다. 이 녀석이 내려가려고 운동을 하면 물의 저항을 안게 되겠죠. 물의 저항은 여기서 이렇게 받고 또 이렇게 받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항 개수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 없어요. 모든 부력이 아래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물에 잠겨 놓게 되면 이 녀석은 거의 정말 물고기가 미끼 가해와서 아가미 활동만 해도 숨만 쉬어도 이 녀석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예민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점은요, 예민함입니다. 예민함. 엄청난 예민함을 자랑하는 그런 찌입니다. 삼각형 구조의 어신질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찌는 어디에 사용하느냐? 조류가 거의 없고 파도의 일렁임도 없고 아주 조그만 방파제 내만이나 내만 어기에서 포구 어기에서 사용하는 그런 찌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찌를 우리가 뭣도 모르고 조류가 가거나 파도가 일렁거리는 그런 곳에 이 녀석을 던져놓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가라앉게 됩니다. 가라앉거나 머리를 물속에 넣어버립니다. 우리가 이런 녀석도 이 아래로 어떻습니까? 채비를 하게 되면 아래에 수중찌가 달리고 또 바늘이 달리고 또 바늘에 미끼가 또 달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조그만 곳에서 이 녀석은 수중찌와 미끼 무게를 다 부담을 하고 가만히 떠 있는데, 만약에 파도가 일렁거리거나 조류가 흘러가는 곳에 이런 녀석을 사용하게 되면요, 이 수중찌가 받는 조류의 저항, 그리고 미끼가 조류에 떠내려가는 힘에 의해서 이 녀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찌는 견뎌내지 못하고 서서히 물속으로 잠겨드는, 가라앉는 그런 현상을 빚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찌가 불량이네. 불량 아니에요. 용도에밖에 사용하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용도에밖에 사용하지 않았어. 이런 찌는 물방울형 혹은 눈물방울형이라는 이런 찌는 모든 부력이, 물체를 띄울 수 있는 부력이 찌 중앙에서 아래로 치우쳐 있는 하부 평창형의 찌이기 때문에 조류가 없고 파도가 없고 조그만 내만 어기 포구나 방파제 내만 이런 곳에서 사용하는 그런 예민한 입질을 특징으로 두는 그런 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녀석을 한바다에, 아주 험악한 남바다에 던져놓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정신을 차리지 못해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파도에 이겨내지 못하고 또는 흐르는 조류에 이겨내지 못하고 스스로 몸을 물속으로 가라앉히는 그런 현상을 빚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찌가 불량이 아니고 특성에 안 맞는 곳에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빚는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런 것을 또, 그런 현상을 또 역으로 이용해서 우리 전문가들은 장길 낚시, 물속에 채비를 서서히 잠겨 들어가는 장길 낚시에 들어 사용하기도 합니다만은, 이런 삼각형 구조를 가진 찌는 반드시 우리는 어디에? 내만에서 조류의 흐름이 거의 없고 파도의 일렁임도 없는 그런 내만에서 사용하는 찌다. 그래서 이런 찌를 또 사용할 때는요, 머리를 충분하게 내어놓어도 돼요. 이 오비라는 표시부력입니다. 찌에 이 찌는
5B 정도의 무게를 띄울 수 있다라는 표시 브레이크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어떻게 수면 라인이 있습니다. 수면 라인. 수면에 이만큼 띄워라 라는 라인이 있거든요. 라인만큼 충분하게 물 위에 머리를 내놔도 아주 예민한 입질까지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지다. 삼각형 구조의 지르다. 이해하십니까? 이와 반대로 두 번째, 거꾸로 삼각형, 역삼각형 구조를 가진 어신지도 있습니다. 모양의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그러니까 바다 갯바위 낚시를 즐기는 낚시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어떻게 생기느냐? 이렇게 생겨요. 위에 둥그레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빨간색이 막 이렇게 칠이지. 이런 찌입니다. 3B. 또 이렇게 생긴 찌도 있고, 또 요즘 또 그림으로 보이시죠? 이렇게 딱 위에는 각이 탁탁탁 이루어졌어요. 탁탁탁 쳐갖고 아래는 착 이렇게 딱 생긴 찌도 있고, 또 때로는 또 이런 찌도 있어요. 재밌는 찌는요, 이렇게 생겨갖고 이렇게 쭉 빠진 찌도 있어요. T자형으로 이렇게 생긴 찌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거꾸로 삼각형, 역삼각형 구조를 가진 찌입니다. 그렇죠. 역삼각 구조를 가진 찌다. 이런 찌는 어디에 사용하느냐? 이 프로그램은 고품격 친환경 집어진 하나파워와 함께합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